지금 뭐 약간 지난하다면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13일, 14일 가까이 단일화 협상 가지고 난관 계속 복차게 됐었습니다. 이견도 보였고요. 여기 또 김 교수님께서는 끝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에 될 거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됐습니다. 근데 뭐 1차 약속한 건 사실은 후보 등록 전에 이제 하기로 한 건데 뭐 그거는 넘어간 거죠. 근데 다만 뭐 어쨌든 28, 29일 마감까지 가지는 않고 그래도 첫 번째 약속인 19일은 넘겼지만 이른 시간에 합의는 타결됐습니다. 저게요 이제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원순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박원순 시정 10년의 원자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당시에 사퇴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안철수 후보도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양보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 붙었어요. 여기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3자구도가 됐습니다. 이거 필패라는 거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두 후보가 앞으로 정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죠. 차라리 누구 하나 양보하고 지는 게 낫지 끝까지 치킨 게임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이게 공동멸망한다? 이거는 야권 전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도 아무런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단일화 합의가. 그래서 뭐 이제 결정이 된 거고 내일이랑 모레 이틀 이제 돌려서 수요일에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는 그런 굉장히 좀 경쟁에 치열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네, 불안한 마음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길 것이다, 어떤 후보가 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지양해서 조심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어떤 원죄 이런 부분은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야권 입장에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시점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오늘 오후에 당장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내일 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교수님. 오늘 오후에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질문의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경쟁력, 그 다음에 적합도를 물어보는 데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유불리를 가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이제 조정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또 이런 샘플 같은 것들을 이제 취합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이틀간 하고 왜냐하면 24일 날 이제 후보가 나오면 25일부터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맞춤해서 사실상 이제 단일 후보가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단일화 효과가 예상했던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는 여러 시각이 이제 갈라질 수 있을 만큼 지금 뭐 양보 경쟁이다 뭐 등등의 어떤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일정 부분 지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이제 다듬어 가느냐가 두 분이 나머지 이제 과정을 어떻게 무난하게 이제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요, 평론가님. 이때까지 계속 싸워왔던 게 두 후보가 이 여론조사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이 유무선 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로 계속 뭐 서로 양보를 했다더니 아니다 내가 양보했다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단일화 이 합의되면서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도 양보했다, 오세훈 후보도 양보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각자 조금씩 양보하는 게 맞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쟁력과 적합도를 반반씩 물어보고 유무선에서 유선은 제외한 채 무선 100%로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씩은 양보를 한 게 맞고 이 정도 큰 선거의 단일화에서요. 사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 어느 단일화에서 이 경선 룰 정하는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가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아주 극심할 때 정도를 제외하게 되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충돌이나 불협화음은 사실 불협화음 축에도 못 낀다. 그리고 29일 투표용지에 후보들의 이름이 인쇄되는 것을 저는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9일이 아니라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25일 이전에 단일 후보가 선출되는 것은 사실 많은 정치 전문가나 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시기를 앞당겨서 단일화에 타결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보수 야권 유권자들이
이번 재보궐선거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두 후보 캠프에게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수 야권 유권자나 지지층이 등을 떠밀어서 단일화를 성사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여러 얼굴을 붉히는 과정이 있었지만 룰을 협의했고 25일 이전에 단일 후보를 내기로 결단한 것은 25일 이후 선거 유세에서 단일화에 패배한 후보도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단일화에 이긴 후보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나 컨벤션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가 각자의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장면 보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일화 합의가 됐는데 경쟁력과 적합도를 50%씩 반영하되 무선전화 100%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그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문구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도 합의는 되긴 했지만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더 확인이 되는 대로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평론가님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 사실 이 과정에서는 뭐 얼굴을 붉히고 여러 가지 좀 비방이라고 할까요? 설전들도 좀 오가고 이런 일들이 좀 쭉 있었어요. 신경전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변호사님, 어쨌든 단일화는 됐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뭐 정말 완벽한 아름다운 화학적 결합 이런 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야권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네.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보세요. 네. 그러니까 19일 이제 23일이면 24일 수요일 날 발표되거든요. 그럼 25일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란 건 뭘 의미하냐? 유세차가 돌아가고 선거운동원들이 나오고 이 후보의 어떤 그 기호를 입은 잠바를 입은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일 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일후보로 발표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 약속대로 하면 통합선대위를 구성해서 25일부터 이걸 선대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루 만에 결정하는 게, 그 세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그러니까 아마 양 후보들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 오세훈 후보가 됐을 경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냥 저 국민의힘 선거운동한테 돌아가면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의당이랑 국민의힘이 이 당세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약속대로 통합선대위 구성하게 되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그 통합선대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거운동에 하루 만에 다 세팅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구성하는 데서부터 아마 양측이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잘 될 거냐는 거를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양측이 또 워낙 또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고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고 여론조사를 돌아가니 단일화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별 이견 없이 잘 좀 끌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괜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계에서 서 있을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예컨대 차기 대선 때 대선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서울시장 보선에서도 진 분이 대선에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의 동력이 그렇게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결정될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당이 당의 어떤 세라든가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상 다른 당의 어떤 부분에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곧바로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해야 되겠죠. 입당을 해야 되는데 입당하게 되면 사실상 후보 중심으로 모든 당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등등의 기존 세력들과의 어떤 결합 그리고 협조 이것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뭐 그것이 관건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막판까지 안철수 후보 측이랑 굉장히 좀 이견도 많이 보이고 기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화학적 결합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평론가님? 단일 후보가 나와서요. 통합선대위가 출범하면 네.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세훈 후보가 만약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그 선대위 구성이나 선거운동 내내 하는 데에도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살아남겠지만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 이후 25일 이후부터는 통합선대위를 주축으로 2주간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장외에서
나와서 논평을 해주거나 또 김종인 위원장 최고 장점은 언론이 정말 받아쓰기 좋은 촌철살인의 멘트를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부나 민주당의 아픈 구석을 찔러주는 지원 사격 외에 실질적으로 뭔가 비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선거 이후의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우려가 저는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주 유기적으로 원래부터 한 정당이나 한 개파였던 것 같은 합당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요. 사실은 대선 전초전 성격이 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 모두 우리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선을 바라보면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야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야당이 한번 이기면서 희망을 가져야만 대선에서도 해볼 만한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내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상당히 각을 또 세우고 있지만 워낙 노회한 정치 고수답게 만에 하나 단일화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된다고 하여도 네. 그럼 그때부터는 또 이 비판의 칼날, 공격의 초점이 여당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선을 또 바라보는 킹메이커로서의 이 욕망도 야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과하게 표출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